네. 문제, 이번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비서 영어 문제는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원어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원어민이 아니고, 발음이 뭐, 개떡 같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풀 수 있도록, 이해만 할 수 있도록 네 하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는 중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찝어주면서 썰을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 문제만 쏙 빼고 분명히 너무나 중요한데 영어 문제만 쏙 빼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 문제도 당연히 넣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제도 좀 풀 텐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1월에 시행된 비서 2급 사무 영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뽑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편집글에 대한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비서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서 그러니까 서신을 쓸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는 회사 특성상 이런 편지를 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좀 활용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비서 2급에서는 항상 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편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이런 종류의 문제냐 저런 종류의 문제냐의 차이일 뿐 항상 편지 문제 나오기 때문에 다루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 영어 문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는데 제 발음이 너무 거슬리시거나 난 진짜 도저히 못 듣겠다. 영어는 좀 그냥 패스하자. 캐럿 영어는 좀 안 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저도 안 되겠습니다. 네, 꼭 다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4번 문제입니다. What kind of letter is this? 이거는 어떤 종류의 편지인가요? 네. 이거는 어떤 종류의 편지냐고 묻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비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좀 부정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을 골라라. 못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을 고르라고 하는데 영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거의 다 사실 긍정문으로 문제를 사실 푸시게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긍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60% 긍정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Mr. Jung, 네, 뭐 친애하는 뭐 정 씨에게, 네, 친애하는 뭐 정 사장 이 정도쯤이 되겠죠. 네, I was so sad. 나는 되게 슬퍼요. 나는 슬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So hear that Christopher Lee has passed away. 지금 크리스토퍼 립이라는 사람이 passed awa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슬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크리스토퍼 립이라는 사람이 passed away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passed, 이 passed away는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하늘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벌써 첫 줄, 뭐 미스터 정 이거 빼고 첫 줄부터 좀 슬픈 얘기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슬픈 얘기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벌써 답이 나온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답을 고르실 수 있다면 굳이 뒷부분은 사실 안 보셔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걸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토퍼 립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so sad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e was a good friend to me at work. 그는 과거에 일할 때 그쵸? 일할 때 나에게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쵸? 직장에서 나에게 좋은 친구였습니다. And he will be missed by his colleague here. 그리고 그의 동료들, 여기 콜리그라는 단어가 사실 한국에서 많이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콜리그라는 단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동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도 그를 missed, 그치? missed 할 거라고 해요. 그를 되게 missed. 이거는 내가 되게 그리워할 거다. 그래서 직장에서 나한테 좋은 친구였고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립이라는 사람의 동료들도 그 사람을 되게 그리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그리워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I wish to extend our deepest sympathy to you and your family during this time bereavement. 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원해요. 나는 위시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패밀리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그쵸?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깊은 슬픔과 깊은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애도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무슨 상황이 일어나거나 할 경우에는 보통 그 편지로 이렇게 사실 조의를 표한다기보다는 뭐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내지도 않죠. 직접 가죠. 왜냐면은 이제 장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통 거기서 이제 함께 하는데, 아니면 참여를 못할 경우에는 이제 돈을 내죠. 부의금이라고 해가지고 부의금을 내고 내가 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가서 직접 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은 사실 그런 서양 쪽, 그쵸? 문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워낙 사실 거리도 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도를 표하는 편지 서신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신이라고 보면 되고, with best regards. 안부를 전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편지에서건, 그쵸? 어떤 편지에서건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마지막 끝인사로 하게 되는 줄가 기본적인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임스 리가 이제 애도를 표하는 편지를 미스터 정에게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문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신으로 하는 문화가 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의금 하게 되는 문화. 제가 중국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요즘에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일반적인지 아니면은 뭐 한정적인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너무 이제 요즘에 좀 삶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의를 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는 요즘에 드라이브 스루처럼 우리가 맥도날드 뭐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음식 시켜가지고 먹잖아요.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그런 것처럼 부의금을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정말 특이하죠.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진짜 슬프기는 하지만 이제 곧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걸 보면서도. 그래서 참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올 수 없고, 약간 그러니까 부의로 조의금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서양의 문화도 좀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편지인지 좀 알아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골라야겠죠. 어떤 종류에 대한 편지였냐라고 묻기 때문에. 그래서 1번 obituary notice. 이거는 사망했다라는 것에 대한 노티스죠. 그래서 이거는 사망했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맞지만 사망한 것에 대한 노티스, 부고는 아니에요. 이거는 부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 쓴 것이 아니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제3자가 써준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은 좀 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announcement. 이거 같은 경우는 발표, 뭐 이런 대외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발표랑도 좀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답이 아니고요. 3번 condolence. 이거죠. 이거는 이제 애도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상대방이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너의 가족에 대해서 조의와 애도를 표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condolence, 이게 정답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르시면 되고, 4번 requirement, 이거는 약간 뭐 필요 요건, 자격 요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이 편지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condolence, 이게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매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네, 매 시험에 매번 나오기 때문에 요런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쉬워 보이기 때문에 첫 줄만 보고도 문제 충분히 풀면 굉장히 좋고요. 괜히
첫 번째만 문제 풀고 나서 sad 나오고 passed away 나오고 해서 괜히 obituary 이런 거 고르라서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obituary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condolence 이거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이 이제 obituary에 대해서 만약에 봤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비서할 때 이런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보좌했던 상사가 싱가포르라든가 일본, 미국이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스포츠에 대한 그런 저희가 송출하고 이런 부분들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저희 대표님께서 상이 있었을 때 저희 쪽에 이제 참석하시지 못했던 외국 바이어라든가 관계가 있었던 유관기관에서 이런 편지들이 왔을 때 맨 처음엔 좀 당황스럽긴 했죠. 우리나라의 문화와 같지 않고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받아볼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경험을 하고 비서이기 때문에도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되게 신선한 경험이기도 했고요. 이런 편지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답장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답장 뭐 대표님이 직접 쓰시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쵸? 절대 그럴 리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 모아가지고 한 번에 발송하고 이런 부분들 업무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 2017년도 하반기에 시행됐었던 비서 2급 문제 풀어봤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새 과목들하고 달리 뭐 해석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부분들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누가 이거 해석해줘요? 영어 선생님들은 이런 거 뭐 유치해서 해주지도 않을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 만족이기도 하고 여러분 누군가 도움이 됐다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사무 영어 문제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 또 뵐게요. 안녕!